자, 객관적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또 더 나아가서 재벌,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료, 그리고 상류층들은 문재인이 될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사실상 민주당의 내부 경선도 뭐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권역별로 뽑는다 하지만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미 준비된 어떤 힘이나 그리고 당 내부에 작용하는 파워나 룰을 정하는 과정까지도 전부 문재인 후보 측이 장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겠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둘러리를 서주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탄핵 촛불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힘을 이용해서 조직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노 친문의 조직력을 나머지 사람들이 당에 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당의 비주류는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탈당해 나가고 이제 소수 비주류가 범친문의 당 장악 그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에 저항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을 위한 경선 방법이 만들어졌고 세 가지 모양으로 현장 투표를 하고 대의원이 투표한다지만 당의 대의원이라면 그래도 당에 당비도 내고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건데 이 사람들은 10,000명대, 현장 투표는 1,000명대, 광주 권역을 이야기합니다. ARS는 22만 명대. 그렇다면 결국 ARS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고 딴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ARS에 신청을 할 사람은 저절로 신청한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이겠습니까? 몇 프로겠습니까? 사실은 조직 동원으로서 ARS 신청을 한 사람이 대부분일 건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뭐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 남은 진행될 절차들을 갖다가 별로 기대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고 후보가 되고 나면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비호감도도 높고 싫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 안보나 과거 친노의 어두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개인의 여러가지 검정 부분에서도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지러 놓은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지하기가 벅차고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누구 하나 내서 문재인을 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수가 지금 두 개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보수를 표방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식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도 못하고 그 부분 때문에 갈라섰다라는 바른정당이 지금 그렇다고 그 대안이 될 거라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차별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예 그냥 이번 대선을 비터놓는 입장으로 가고 있거나 보수의 환멸을 느끼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의 저는 절반이 그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중에 반쯤은 열렬하게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반의 반인 전체 보수의 25%가 그렇다는 거고 나머지 25%는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어쩌겠냐 힘을 모아야지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박근혜 시대를 반성하고 처절하게 청산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놓은 두 당의 사실상 유력한 후보들이 이런 부분을 뛰어넘을 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쇄신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이나 능력이 있다고도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또 안철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 자기의 당을 만들고 호남의 지지를 자기 쪽으로 몰고 와서 38석의 국민의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판에, 노회한 정치판에 또 재벌들한테 휘둘리다가, 제가 재벌들한테 휘둘리다는 건 안철수 의원이 직접 휘둘린 게 아니라 재벌들이 안 의원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휘둘리다가 결국은 무슨 경선을 해서 밀어준 것도 아니고 나눠먹기로 한 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게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거 정말 이해가지 않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가 그때 11월 얼마입니까? 23일쯤 됐습니까?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왜 갑자기 들어갔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더라도 갑자기 들어갔으면 문을 돕든가, 문을 또 열흘이 지났어야 도왔고, 마지 못해서 돕다가 또 개표하는 날 공항에서 출구조사 보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참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졌죠.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분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고 뭐 절반은 재단에 기부했다지만 재단도 뭐 엄격하게 보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대로 대선에 나왔고 지금 주식은 초상종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 가격이 보여주는 바는 당분간은 영향력을 좀 행사할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자신으로 단일화가 되면 문재인하고 1대1로 붙으면 친노 친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를 결집해서 자기가 될 수 있다. 실제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 있다. 1대1로 붙으면 4, 5% 차이다. 해볼만 하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 주먹을 쥐고 소몰이 창법을 하고 단디 하겠습니다. 야물딱지게 이런 사투리도 쓰고 연설하는 톤도 달라지고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다, 도와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정치에 그야말로 남들은 입문할 때부터 배우는 테크닉을 정치 지금 들어온 지가 5년이 넘는데도 잘 안 되다가 이제는 다 비었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본인으로 단일화 안 한다. 끝까지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단일화 안 한다 말은 자기를 밀어주면 그거는 좋고 자기가 양보할 그런 반문연대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밀어달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치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문재인한테 정권 넘겨줬다가 제1야당이 되어서 또 적선거 끝나면요. 저 두 당 합당합니다. 바른정당하고 이 자유한국당이 합당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당한다니까요. 야당이 되면요. 그래갖고 또 숫자가 130석 가까운 야당이 또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끈질기게 문재인 정권을 또 물고 늘어지면서 또 문정권에 실책이 생기고 무슨 안보 문제라든지 경제 실정이 생기고 이제 무슨 또 거기도 또 비리한 사람이 나올 거고 흔들어 제끼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당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도 탄핵 당했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탄핵이다라고 하고 또 개헌안도 통과시킬 겁니다. 이렇게 지금 친문 세력을 뺀 나머지 의석이 200석가량 될 겁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그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질려버린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도 개헌을 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야당이 낫지 뭘 하고 안철수 좋은 일 시켜주겠냐.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지지 기반은 호남인데 우리는 영남이 기반인데 그래 한번 또 해보자. 야당 좀 하지. 하다가 보면 시원찮으면 중간에 끌어내라 버리거나 개헌해버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1대1 구도가 안철수 의원 잘 해보세요. 우리가 다 밀어드릴게요.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는 뭘 보고 자기를 밀어줄 거라고 그렇게 크게 착각을 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기고 나는 절대 양보 안 하고 끝까지 간다 이야기합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면 1대1을 되지도 않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요, 최근에 우클릭 했다지만 당신도 얼마 전까지는 좌클릭해서 안보 문제에 지난 2012년 대선 때 뭐라 했습니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다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당 만들면서 이 호남표 얻으려고 지난 총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2016년 4월 총선에서 거의 박지원 의원 대표 이야기하는 거나 안철수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선 나서면서 이 친노 친문표는 자기한테 안 오고 제야표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중도 보수하고 보수 쪽에 표 잡으려고 우클릭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내가 버티기만 하면 이쪽은 나중에 다 절대 안 되니까 나한테 단일화 제안이 들어오면 결국 내가 해먹으면 된다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같이 죽자 하고 선거 치렀어. 야당 하는데 39석인 야당이 낫겠느냐 130석인 야당이 낫겠느냐. 또 5년 뒤에 내가 이번에 2등만 하면 다음에 먹는다. 아니면 2등 못합니다. 3자 대결 되면요. 설사 2등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다음에 대선이 자기 차례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30 몇 석 갖고. 자, 보수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권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문재인 대 안철수로 둘로 갈라졌고 보수는 한대 뭉치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2등을 한다라는 전제도 나는 쉽지 않은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와 유승민이 단일화하고 둘이는 어쨌든 되긴 될 거라 봐요. 지금 티격태격하고 앉았지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기존의 보수에서 이탈해서 상당수가 또 좀 돌아와서 표 좀 던져주고 하면 2등 하지요. 자, 그렇다면 안 의원은 지금 이번에 이 대선에서 문재인과 1대1 구도가 당연히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환상을 접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걸 접고요. 안보 문제를 당내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내림을 가지고 연정, 개헌, 임기 단축을 자기 스스로 공언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문연대에 응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서 재수 좋으면 2등 하는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정치판에 제가 보니까 순순히 누구를 밀어주는 것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요. 착각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과거 구새누리당 저 사람들요. 지금 대선은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대선 이후에 당권과 자기 총선의 공천을 생각하고 있지. 이제 오늘 새벽으로서 박근혜는 장사를 치렀습니다. 홍준표는 초상집 상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상집에 상주 치른 다음에 상주를 가지고 집안에 상속권을 갖다가 망한 집에 어떻게 나눠 먹을 건가 지분 상속권 싸움을 하지. 이 대선에 어쨌거나 문재인 꺾어야 되겠다 어쨌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안철수 착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이 대선은 그냥 보수의 입장으로 보면 끝까지 가서 화끈하게 지고 그런 다음에 또 길게 내다보면서 문재인이 스스로 망하지 않으면 보수가 잘해서 점수 따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저 실력이나 상태로 보면. 그리고 반성도 못했어요. 비전도 제시 못했어요. 인적 청산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더 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문재인이 된다고 잘 할까요?
자, 되고 나면 5월 10일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데 지금 인수위 지금 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습니다. 인수위법이 불발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인수위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 5월 10일 날 대통령이 당선돼도 총리하고 장관은 지금 있는 사람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 임기 중에 인수위를 만들어서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법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하는데 순순히 동의를 해주겠어요? 과반수만 반대하면 안 되는데 총리나 장관이 물론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청문회에서부터 애를 미기고 비리가 터지고 이번에 또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장관, 총리 임명하는데 서너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당선돼 봤자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저절로 자기로 단일화 해줄 가능성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야당에서 당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속셈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자기 실체를 알아야 앞으로 이 부딪힐 일들이 덜 불행할 건데, 국민들만 이 정치판의 싸움에 한마디로 시원찮은 여주인 쫓아내고 그 집 구석 차지하겠다고 달라들었지, 앞으로 일을 제대로 풀어나갈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안보위기, 경제위기 속에서 아마 괜히 정권 잡았어 하면서 시급할 날이 올 겁니다.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어쩌겠냐, 힘을 모아야지,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박근혜 시대를 반성하고 처절하게 청산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놓은 두 당의 사실상 유력한 후보들이 이런 부분을 뛰어넘을 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뭔가 쇄신하고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이나 능력이 있다고도 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또 안철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 자기의 당을 만들고 호남의 지지를 자기 쪽으로 몰고 와서 38석의 국민의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판에, 노회한 정치판에 또 재벌들한테 휘둘리다가, 제가 재벌들한테 휘둘리다는 건 안철수 의원이 직접 휘둘린 게 아니라 재벌들이 안 의원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휘둘리다가 결국은 무슨 당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겠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둘러리를 서주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탄핵 촛불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힘을 이용해서 조직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노, 친문의 조직력을 나머지 사람들이 당해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당의 비주류는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탈당해 나가고, 이제 소수 비주류가 범친문의 당 장악 그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부분에 저항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을 위한 경선 방법이 만들어졌고, 세 가지 모양으로 현장 투표를 하고 대의원이 투표한다지만 당의 대의원이라면 그래도 당에 당비도 내고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건데, 이 사람들은 10,000명대, 현장 투표는 1,000명대, 방주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ARS는 22만 명대. 그렇다면 결국 ARS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고, 딴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ARS에 신청을 할 사람은, 저절로 신청한 사람은 그 중에 몇 명이겠습니까? 몇 프로겠습니까? 사실은 조직 동원으로서 ARS 신청을 한 사람이 대부분일 건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뭐 뻔한 이야기에 대해서 남은 진행될 절차들을 갖다가 별로 기대하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고, 후보가 되고 나면 대통령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비호감도도 높고 싫어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고, 안보나 과거 친노의 어두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검증 부분에서도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지러 놓은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지하기가 벅차고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자, 객관적으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또 더 나아가서 재벌,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료, 그리고 상류층들은 문재인이 될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사실상 민주당의 내부 경선도 뭐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권역별로 뽑는다 하지만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미 준비된 어떤 힘이나 그리고 당 내부에 작용하는 파워나 룰을 정하는 과정까지도 전부 문재인 후보 측이 장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누구 하나 내서 문재인을 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수가 지금 두 개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어요. 보수를 표방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식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도 못하고, 그 부분 때문에 갈라섰다라는 바른정당이 지금 그렇다고 그 대안이 될 거라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차별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예 그냥 이번 대선을 비터놓는 입장으로 가고 있거나 보수의 환멸을 느끼는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의 저는 절반이 그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 중에 반쯤은 열렬하게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반의 반인 전체 보수의 25%가 그렇더라고요. 나머지 25%는 못